합니다. 네. 네. 부드럽게 시작하는군요. 네. 네. 자, 파트 3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 영화가 큰 스포일러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젠 스포일러 없으면 또 심심해하세요. 스포일러 끝까지 다 저희 지금부터 이 영화의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끝까지 얘기를 다 하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프 안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면 영화가 굉장히 심심한 영화가 됐겠죠. 루프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옵니다. 네, 일단 미스 페레그린이 납치됩니다. 네, 납치돼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더 이상 24시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루프가 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루프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극 중에서 현재가 펼쳐지는 플로리다의 현재보다 6개월 전 영국에 이제 블랙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블랙풀의 그 겨울로 타임루프로 옮겨가면서 영화가 이제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 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놀이동산 같은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만져져 있는데 항상 그렇게 루프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동굴처럼 묘사를 하죠. 저는 그 장면도 참 좋더라고요. 이 제이크가 바다로 자맥질에서 들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기를 마음대로 다루는 게 엠마잖아요. 그래서 공기방울을 불어서 이렇게 헬멧처럼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맞아요. 로맨틱한 것 같아요. 엠마가 참 저거 날아다니고 납신발 신고 다니고 참 저거 쓸데없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공기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막 유람선 막 띄우고 그 친구가 거의 뭐 지분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띄우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죽어 있는 해골들의 그 에녹이 심장을 넣어서 그걸 또 전사로 만들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데 싸우고 그 싸움도 너무 팀버튼적이에요. 싸움하니까 갑자기 또 이건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스포일러인데 저는 저 뒤에 나오는 저 친구 쌍둥이 친구들 있잖아요. 걔 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친구들 네네. 쟤네는 뭔가 글쎄. 그냥 쌍둥이가 돌연변인가 뭐가 왜 저런가 했는데 막판에 싸울 때 보니까 얼굴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걸 딱 가면 같은 걸 딱 벗는데 그 친구들이 메두사더만요. 그래서 그거 항상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거 하다 하려고 단 한 번도 안 보여주고 한 번도. 다른 특수효과나 능력들에 비해서 쟤네들은 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네. 정말 마지막에 한 번을 이렇게 딱 제대로 써먹는 히든 카드 같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그런 캐릭터 활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영화 이제 시각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눈하고 입이 대비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눈하고 입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특히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이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괴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더 재밌는 캐릭터 중에 이제 밀라드라는 그 동료 아이 캐릭터가 있는데 네네네. 얘도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이에요. 근데 제이크가 얘는 못 봐요. 근데 똑같이 안 보이는 유령은 본단 말입니다. 둘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말하자면 밀라드 자체는 악한 캐릭터가 아니죠. 할로우는 악한 캐릭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제이크의 능력이라는 건 10대 시절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선과 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력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쵸? 나쁘지 않은 능력이네요.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성장처럼 느껴지고 반면에 상대방들은 다 눈이 하나같이 흐리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묘사가 된 그 시각적으로 그 할로우를 그린 걸 보면 입만 있습니다. 눈, 코, 귀가 없어요. 그 입이라는 것은 약간 좀 탐욕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는 그 입이 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상징되는 어떤 분별력이나 선악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시각 디자인은 사실상 입에 의해서 순환당하는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영화 속에 저는 팀 버튼이 자기를 상징하는 인물을 넣은 것 같아요. 누굴까? 누굴까요? 영화에서 보면 호레이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소녀는 자기가 꾼 꿈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능력이 있죠. 저는 이게 사실상 팀 버튼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치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이 곧 영화다. 그 영화를 보는 것은 곧 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과 눈과 영화를 한 축에 꿰는 호레이스라는 캐릭터인데 그 장면 빼고는 별로 이 영화에서 안 중요하거든요. 딱 한 장면 사실상 중요한데. 그 캐릭터는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상 팀 버튼이 영화를 보는 자신의 영화관이 투영돼서 시각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 호레이스가 나오는 장면이 팀 버튼은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럴듯한 것 같아요. 팀 버튼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럴듯한 팀 버튼 또 광장시장 한번 왔을 때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녹두전 좋아하시거든요. 네. 팀 버튼이? 광장시장 가면 팀 버튼 사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별거 다 하시네요 진짜. 근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캐릭터 쇼가 저는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예고편에 나오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다뤄주는 영상. 네네. 그 정도더라고요. 캐릭터 보여주는 게 영상 네. 소개하는 게. 이 영화에서 이제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설정을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쵸. 느낌. 네네. 근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구도는 사실상 슈퍼히어로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고 엑스맨 이런 것들과. 그렇죠. 네.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객들 입장에서 이럴 때 기대하는 것은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대전투. 초능력을 막 그쵸.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야 기가 막힌다 이렇게 쓰면서 네. 그러면서 각자의 그 능력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시각 효과 이런 걸 기대할 텐데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가 나오긴 하나 지극히 팀버튼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 귀여워요. 막 네. 젤리 막 던져요. 네. 네. 그리고 또 해골들도 나오고 뭐 네, 이렇게 해골 되는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투 같은 데서 특히 이제 그런 능력들을 활용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슈퍼히어로를 통한 영화들을 통해서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 영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좀 이 영화는 방향이 달랐던 영화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악당이 왜 저렇게 쉽게 죽어? 막 이러면서 시시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약간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게 저는 이 영화랑 어찌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네, 이 그래서 영화의 좋더라고요. 애초에 타깃이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상상력이 이제 팀버튼식으로 좀 더 기괴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명대사 적으실 시간인데 네네. 오늘도 뭐 물방울 올라오는 소리 적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네. 그르르르가 아이고, 너무 아닙니다. 강해서 또 이 박지선 명대사만 찾아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예. 또 타임라인 이렇게 딱 봐가지고 예, 저를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고심 끝에 적어왔습니다. 네. 적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명대사는요. 바로 나이트 투 미트입니다. 영국식 영어에 나이트 투 미트. Delighted to meet you. Delighted to meet you. 우리 미스 페레그린의 대사입니다. 우리 제이크랑 주인공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 씬이어서 임팩트가 있는데 내가 아는 나이스 투 미츠가 아니라 네. 영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나이트 투 미트 해주니까 임팩트가 확 왔어요. 네. 진짜네. 가뜩이나 걸크러쉬인데 네. 그만하는 순간 그 큰 눈에 아이라인을 좋아. 또 크게 그려서 눈이 정말 빅 아이즈인데 그 빅 아이즈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영화 보면서도 인상적이었지만 오늘 이후로 이 대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지선 씨 때문에. 한번 해주세요. 네, 영국식 발음. 저는 네. Night to meet you. Night to meet you. 네. 잘한다고 또 해. 정말. 잘한다. 멋있다. 네. 네. 비트스 노래를 망치고 이게 뭐야. 아 그건 진짜 이상했어요. 봤는데 뭐예요 그거? 아우 실망이야. 상대방이 지선 씨 앞에서 개그하라고 그러면 제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수니까 저도 노래 좀 하거든요. 근데 진짜 치욕적인 방송이 됐습니다. 서력을 나중에 또 하세요. 꼭. 네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별점 네. 공개할 시간입니다. 궁금합니다.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고요.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추천합니다. 네, 재밌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사실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화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갖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다른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팀 버튼의 최근 작품들이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재밌는 팀 버튼 영화를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본인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네네. 배척하지 말고 네. 그 안에 그 영화의 매력을 봐라. 네네. 아,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살려주시네요 또. 네. 성은이 만극합니다. 자 그러면 순위에 한번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쯤 들어갈까요? 세계 반인 영화들이 워낙 많죠. 이게 다 세계 반 같은데요, 여기 다? 네. 여기 한 5등부터가 세계 반인 것 같고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죄송하지만 네. 터널을 빼고 아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아유, 하정우 씨 미안해요. 네. 이렇게 해서 10위를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으로 네. 몇 주 갈까 싶긴 하네요. 맨시티 붙여가지고. 네. 다음 주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설마. 네. 다음 주에 어떤 영화가 또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에 또 봐요, 여러분. 네. 구독.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